와,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 나왔던 기습공매도 뉴스였는데요. 금요일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결정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코스닥은 상승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화 선수가 딱 이탈리아전에서 헤딩골 딱 넣고 역전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짜릿한 역전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소름 돋아가지고 영상도 못 찍었어요. 원래는 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여행 중이었었다가 이제 돌아와서 부랴부랴 찍습니다. 어제만 해도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이 떠나서 시장이 죽는다, 공매도가 있어야 거래량이 나온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첫날은 공매도가 금지돼서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숏 커버링 영향이 나왔죠.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한 게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없진 않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나 했더니 어쨌든 시장의 상승으로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효과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얼마까지 더 오를 것이냐. 오늘 코스피가 134포인트가 올라서 2500이 됐어요. 오늘 같은 분위기로 금요일까지 가면 코스피가 3000이겠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코스피 2700을 넘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거의 전 종목이 크게 올랐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지금 붉은 악마로 뒤덮였죠. 시총 2위 LG엔솔이 22%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포스코가 19%가 올랐습니다. 살면서 포스코가 19% 오르는 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삼성전자도 오전까지는 안 오르다가 분위기에 못 이겨서 장마감이 크게 올랐거든요. 종가 베팅이 들어갔는데요. 추정을 해보면은 오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공매도했던 것들을 숏커버링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르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마감이 급등한 거는 당일 숏커버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내일도 오를 가능성을 보고 종가 베팅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난리가 났어요. 시총 수십조나 되는 주식들이 상한가를 막 주르륵 갔습니다. 2008년 리먼 당시를 거꾸로 보는 모습이에요. 2차전지 주식들이 오늘 상한가 또는 상한가 근처로 많이 갔는데 시가총액이 수십조가 오른 거죠. 그만큼 공매도에 눌렸던 것에 대한 원한을 풀듯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매수한 주체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면은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포스코 DX, 셀트리온, HLB 같이 공매도가 사랑하는 주식들이 외국인 순매수 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쇼커버링을 오늘 열심히 하면서도 뉴스는 공매도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나왔거든요. 짐 로저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시킨 것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금지를 했고 전수조사를 해서 공매도 증권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제도를 수정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공매도를 공정하게 시행하면 됩니다. 지금 무차익 공매도가 횡행하고 증권사는 기한이 무제한이고 개인은 불리하게 설계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억울했던 상황이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내년이 되면 증권사가 무차익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개인처럼 시간 제한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공매도를 주로 하는 세력들이 외국계 증권사들인데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처벌이나 규제에서도 약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증권사의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공매도 누적 거래액이 100조가 넘었다는 뉴스예요. 100조 거래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을 거고,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 공시 중에서 98.5%가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그러면 짐 로저스가 반대한 이유도 알 수 있겠죠. 공매도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곳이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예요. 참고로 2006년에 짐 로저스는요, 금융회사, 주택건설사의 대규모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어봤었죠. 그리고 툭하면 공포가 온다면서 공매도를 치라고 조언하는 인물입니다. 월가의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말을 언론에 흘려서 돈을 벌어요. 빌 에크먼도 그랬었고, 짐 로저스는 2021년 미국 증시가 고점이니까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10월까지 더 올랐고 1년 뒤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2009년에도 주식을 팔라고 했는데 이때가 V자 반등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공매도가 세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거의 찬사를 보내죠. 즉 짐 로저스가 공매도로 돈을 벌기 때문에 공매도를 예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벌써 검찰이 끌려갔겠죠. 이분 속여도 돈은 못 속여요. 외국인들의 3개월간 코스피 매수세를 보면은 4조 넘게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7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죠.
급작스러운 공매도 금지로 단기간에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개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했다. 개인들은 지금 어느 정도 본전만 올라오면은 팔고 싶은 심리가 있고, 외국인들은 쇼커버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주식을 사버렸죠. 만약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한 선택이 영리하게 된 거고, 개인들은 후회하는 일이 될 겁니다. 반대로 오늘을 고점으로 내일부터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거고, 외국인들은 헛짓을 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물량을 투매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를 보면 상한가에 갔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순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입으로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 우려하는 자들, 그런데 뒤에서는 공매도한 주식을 상한가에라도 담아서 갚는 자들이 같은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예측이 거의 안 되고 대응도 어렵습니다. 리먼 때도 대처할 수 없었고요, 코로나 때도 대처할 수 없었고요, 이번 주말도 대처할 수가 없었죠.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선물 매도를 친 사람들,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환희에 차 있었다가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가서 이제 기업 실적 개선까지 4분기에 나오고 내년 1분기에 잘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700을 넘어서 3,000 돌파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 비쌀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선정할 때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